다음에는 교장 선생님에 대한 공격이 있었는데요. 공모 교장 선생님 출신이라 다행입니다. 우리 한보석 선생님 발표를 PPT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평택에 있는 천국중학교 교장 한보석입니다. 저도 지금 개인적으로 다음 주에 또 공무 시험이 있어서 지금 거기에 집중하려고 제가 좀 준비도 하는 경우도 있고요. 이번에 또 저희 학교가 또 이번에 이제 공무를 2자격자 공부를 하기 때문에 또 학교장을 되게 좀 바쁜데 어쨌든 제가 이번 이제 8월을 해서 4년 동안 혹시나 또 공무기장의 임기를 이제 맡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4년 동안 학부모에 운영한 사례를 중심으로 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저는 교장이 되면서 우선 생각한 것이 뭐냐면 학교는 교사뿐만 아니라 학생, 학부모가 함께 고민하고 함께 만들어가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물론 이제 가장 중심은 교사일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지금까지는 우리가 이제 교장이 중심이었다면 그 권한을 이제 교사에게 하고 또 교사는 교사로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학생과 학부모의 의견을 반영해서 함께 만들어가는 학교를 지향하는 그러기 위해서 이제 먼저 했던 것이 바로 뭐냐면 학부모 교육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학교는 그 은변 지역에 이제 있는 학교고 또 소규모 학교입니다. 그래서 동네에 보면 학부모님들이 대부분 전적으로 선생님들을 신뢰하고 선생님들에게 맡기고 하는 이런 방식이었고 실제 학부모 참여가 굉장히 적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교장이 되면서 학부모 총회라든가 실제 이제 학부모 어떤 아카데미 같은 거 봤을 때 굉장히 참석률이 저장을 보면서 이래서는 실제 같이 만들어가는 학교를 운영하기가 상당히 쉽지 않겠다라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많은 홍보와 그리고 학부모 아카데미 여기에 많이 집중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좀 과할 수도 있지만 1학기에도 거의 3회에서 5회를 하고 2학기 때도 3회에서 5회 거의 1년에 한 8회 정도를 학부모 아카데미를 한 거죠. 그리고 실제 이제 학부모 아카데미에서 학부모들의 참여를 높이기 위해서 학부모들을 어떤 동아리라든가 어떤 연수라든가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학교 예산으로 지원하면서 어쨌든 이제 가장 첫 번째 역할은 학부모들이 많이 참여하게 할 수 있는 게 뭘까? 그리고 이제 그 역할로서 학교에서 평생 교육의 학습으로서 이제 학부모를 좀 바라보는 점도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종합해서 우선 학부모 참여를 높이고 그리고 이제 중요한 게 혁신학교고 학교를 같이 만들어 가려면 철학을 같이 공유해야만이 크게 갈등 없이 해나갈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학부모 연수의 필요성도 바로 우리가 이제 교육을 어떻게 바라봐야 되고 미래 교육은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학부모들도 같이 인지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야만이 크게 갈등이나 충돌 없이 우리가 어떤 일정한 어떤 성과를 보지 않을까 해서 여기다 초청을 드렸는데 이걸 한편으로는 제가 좀 실수했다고 생각하는 측면입니다. 왜냐하면 이 안에 자칫하면 학부모들은 뭔가 좀 교육에 대해서 전문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연수를 시켜낸다는 그런 잘못된 생각일 수도 있겠다라는 이런 뒤늦게 처음에는 이런 필요성을 느꼈지만 이후에 진행하면서 이것은 좀 문제가 있구나라는 걸 생각해서 철저하게 우리가 학부모 아카데미를 하더라도 학부모들의 생각이 무엇인지 무엇을 학부모가 궁금해하는 것인지를 중심으로 해서 학부모에 넘겨서 그 아카데미를 이제 진행했죠. 처음에는 저희 학교 측에서 진행을 했지만 어쨌든 이런 사례를 중심으로 해서 같이 한번 저희 학교가 어떻게 학부모회를 운영해 왔는지 이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미 경기도 교육청에서도 지금 혁신교육 3.0에서 그 4가지 방향을 보면 자치, 미래, 협력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고 여기서 첫 번째 강조하는 것이 자치인데 그러려면 이 자치의 가장 핵심이 뭐냐면 교육의 3주체가 같이 학교를 만들어 나간다. 어떤 동등한 자기가 갖는다는 것이 중요한데 그것이 활성화되려면 또 중요한 것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도적인 어떤 장치도 상당히 중요하고 또 중요한 것은 저는 단위학교의 그 학교 경영자, 이 관리자 마인드 거는 상당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이 교장이 학부모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 이것도 역시 학부모회가 활성화되느냐, 아니면 그 학교 내에서 학교 자체가 잘 이루어질 수 있느냐 하는 것도 어떤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갖고요.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이 이제 그 학부모회가 실제적으로 민주적으로 잘 운영되느냐 하는 것도 상당히 저는 중요하다고 봅니다. 자칫하면 학부모회가 특정한 몇 명에 의해서 그들이 모여서 모든 결정이 그들이 결정권을 갖고 이러다 보면 실제 일반 학부모들이 참여하는 데 상당히 다시 말해서 확산되는 데는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저도 이 자체가 학부모회가 잘 활성화되려면 역시 학부모회도 상당히 민주적으로 운영될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또 이 학부모에 대한 어떤 학교에서 어떤 지원 문제, 이것도 학부모회를 활성화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라는 것을 그리고 이제 아까 이제 우리가 제도적 차원에서는 제도를 잇때 불필요한 주제를 갖지 않는 것, 이런 것들은 이제 제도적인 문제라고 봐야 되겠죠. 근데 단일학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역시 두 가지 저는 지금 생각한다면, 아직까지는 교장의 마인드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주위에서 비교해보면 교장 선생님이 어떤 마인드를 갖느냐에 따라 다르고요. 물론 여기에 또 하나 이제 학부모님들의 마인드도 중요하죠. 저희 학교 실내를 봤을 때 제가 지금 4년차를 하는데 처음에 2년차는 이제 준비 기간이었다면 최근에 작년하고 이제 재작년 2년은 어느 정도 이제 그것이 성과를 본 시기인데, 이 2년 동안 학부모 회장을 맡은 분이 굉장히 진보적이고 적극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그 대표님도 말씀하셨지만 실제 뭐 학교에서 모든 이 학부모회를 해나가는 것이 아니라 학부모회 자체가, 그리고 교사들이 좀 더 관여하려고 그러면 절대 선을 커서 우리가 이거 자치적으로 해나가겠다는 것, 행정적으로 필요한 것만 지원해달라 할 정도로 굉장히 어떤 그런 국민성을 가지고 운영해서 굉장히 활성화된 경험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 교장의 마인드도 중요하지만 그 학부모님들 회원이라든가 그것을 이끌어가는 리더들의 어떤 마인드도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러면 저희 학교에서 학부모에 대한 어떤 마인드를 가지고 운영했는지 그걸 보면, 우선 저 자신도 이제 뭐 공모이기 때문에 라기보다는 이 공모하기 이전부터 제가 이제 학부모회를 교무부장을 하면서 학부모회를 서로 안 맡으려고 하더라고요. 처음에 이제 학부모회가 조례를 출범할 때, 아무래도 제가 교무부장이지만 제가 한번 해보겠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경험도 있고, 그래서 저는 이제 이 학교는 반드시 학부모도 중요한 하나의 주체다라는 인식을 가졌기 때문에 그 인식을 가지고 학교를 운영해 보려고 노력을 했고요. 두 번째는 이제 어떤 교육과정의 어떤 참여, 이것이 제도적인 보장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저희 학교는 참고적으로 얘기하면 이 협의회가 아예 정기적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기본은 1년에 2번은 반드시 모이게 돼 있어요. 이때 모이는 건 그 학부모의 대표, 교사의 대표, 학생의 대표가 5명씩 모이죠. 그래서 모여서 뭘 하냐면 12월 달에는 4기년도 교육과정을 다 짭니다. 그래서 교육과정을 짜고 학사 일정까지 학부모의 의견을 직접 반영하고 학생도 같이 참여하죠. 그래서 여기서 교육과정의 전체 틀을 짜면 2월 달에 이제 교사들끼리 모여서 여기에 따라서 세부안을 짜는 거죠. 그리고 1학기 말에 모일 때는 뭐를 하냐, 그동안 이 교육과정을 짜는 것이 계획대로 제대로 진행되는지, 정상적으로 운영되는지에 대한 검토를 다시 한번 해요. 그래서 거기서 충분히 피드백을 받고 2학기 때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이거는 반드시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학부모회가 대의원이 매월 첫째 주 목요일날 2시에 열리더라고요. 2시부터 4시까지 2시간 동안. 그래서 여기서 그 학교 현안 문제라든가 뭐 어떤 정책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검토를 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제안을 하면 다시 저희들이 이제 중간이지만 협의를 하는 거죠. 그리고 이게 학생들에게 반드시 필요한 것이라면 학생의 대표도 모여서 거기서 안건을 묻혀가지고 회의를 해서 정책에 반영하는 이런 방식을 취하고요. 또 하나 이제 어떤 방식을 취하고 하냐면, 교육과정 협의회 때 대개 12월 달에 제정되지 않았지만 중간에 갑자기 필요한 내용들은 저희들은 이제 교사 같은 경우는 매월 첫째 주 수요일 날 3시부터 5시까지 정책 협의를 하거든요. 그럼 이때는 이제 저도 똑같이 한 표의 자격으로 협의를 한다면 새로운 어떤 정책이 제안이 될 때 있습니다. 그럼 이것을 급하게 시행돼야 돼요.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 역시 학부모의 대표와 학생 대표 모여서 다시. 그래서 어떤 데서는 정책이 금방 시행되지 않죠. 그 과정이 좀 더 길고 하지만 이런 어떤 저는 그 의사결정 과정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이렇게 현재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부모들도 정책에 제도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그 학부모의 이런 것들이 제대로 되려면 학부모의 어떤 동아리가 저는 활성화돼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평생교육 차원에서도 학교에서 저희는 소규모 학교지만 뭐 많은 돈은 아닐 수 있습니다. 1년에 한 400 정도 이렇게 지원하고요. 만약에 더 필요하다면 추경으로 예산에서 학부모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을 합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은 불만도 있지만 저는 이렇게 해서 해도 활성화를 할 필요가 있다. 라고 하고 다행히 올해는 또 공무사업 같은 학부모의 자체에서 시에다 공무사업에서 추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가 이제 그 자치역량 강화는 이제 아카데미를 이야기하는데 이거는 학교에서 하는 게 아니라 학부모를 해서 하는 거예요. 아까 제가 실수했다고 하는데 처음에 두 번째 그 배까지는 저희들이 주도해서 아예 프로그램을 해서 어떤 연습을 할 것인가를 다 정했는데 이게 굉장히 실수했던 내용이었죠. 학부모의 의견을 물론 반영하긴 하지만 저희들이 필요해서 학부모들한테 이런 교육을 해야 돼. 아이들 자녀는 어떻게 해야 되고 감정 공치를 하고 해야 되고 이런 것들은 굉장히 잘못됐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지금은 학부모들이 이제 그 주제까지 정하고 강사만 필요하면 저희가 섭외해주는 방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은 이제 이런 것들을 또 활성화하면서 뭐라 하냐면 같이 역사 탐방도 이제 같이 가죠. 교사, 학생, 학부모가 같이 여행을 가면서 일단 친교 서로 이렇게 문제는 벌이더라도 일단 기본적으로 서로 이해할 수 있고 서로 존중할 수 있는 이런 관계를 갖자 해서 교사, 학생, 학부모가 같이 역사 탐방을 저는 이제 1년에 2번씩 갈 때도 있고 때에 따라서 한 번씩 한 번은 반드시 같이 여행을 가는 겁니다. 그러면 정책 참여는 어떤 것들을 하느냐 크게 이제 뭐 총회를 하고요. 아까 뭐 총회를 말씀드렸지만 총회는 저희는 이제 학교에서 정하지 않습니다. 솔직히 좀 부끄러운 얘기 저는 반대했는데 저도 몰랐어요. 학부모가 이번에 다음 주 화요일날 총회 하겠습니다. 이렇게 딱 정해줘서 그리고 몇 시에 하겠습니다. 정해줘서 저희들이 이제 아는 거죠. 그러면 학교에서 일요일 거 준비해 주세요. 아까 제가 저희 학부모 회장님이 전 회장님이 워낙 독자적으로 하시는 걸 좋아해서 선생님들은 강요하지 마세요. 다 자기들이 하겠습니다. 대신 지원해달라고 하는 것만 지원해주세요라고 해서 천천히 선을 벗어 저는 약간 반대로 움직이는 그런 입장이라서 그런 날짜 한번 사진이나 볼게요. 이상하시고요. 그렇게 하시고 이렇게 할 정도로 저희들이 뒤늦게 홍보하는 그런 입장이고요. 그리고 교육과정 협의회는 반드시 이걸 같이 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학부모의 의견이 많이 반영되고요. 실제 학생들의 의견이 많이 반영돼요. 그래서 저희 교사들이 이거 꼭 하고 싶은데 하는 것들이 의결되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그리고 제가 이 사업을 꼭 한번 해보고 싶다, 교장으로서. 그런데 이게 결국은 학부모에서 구별돼서 못하는 경우도 여러 번 있었어요. 그냥 하나만 일례로 얘기하면 저는 교복 자유가 하거든요. 용의 복장도 완전 자유가. 그래서 염색을 하거나 화장을 하면 사복을 입고 다니는 그런 건 전혀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거나 혐오감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다 허용을 하는데 이게 이제 원래는 선택부터 하려고 했지만 올해 실수했어요. 왜냐하면 학부모회를 선택하는데 3년 걸렸어요. 교사와 학생들은 배차동이었거든요. 근데 학부모에서 끝까지 반대를 해서 결국은 숫자로 따지니까 훨씬 더 학부모회가 많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못하다가 이번에 이제 작년부터 3년째 시행되는 이런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만큼 학부모의 의견이 굉장히 중요하게 반영되게 합니다. 그 다음에 대의원회가 굉장히 저희들은 중요한 역할을 해요. 단순히 그냥 친목 모임이 아니라 이것은 정책에 대한 문제고요. 그리고 저는 여기서 제안한 게 뭐냐면 저희 학교는 그런 사례가 거의 없습니다. 다행스럽게도. 인원이 없어요. 제가 4년 동안 있으면서 인원을 한 건 이상 가져본 적이 거의 없습니다. 물론 이제 교과서에는 간단한 전화를 받긴 하지만 이건 뭐냐면 학부모들이 전체적으로 학교에 신뢰한다는 것도 있는데 제가 일부 학교 이제 제가 이번에 이제 공부하는 학교를 갔더니 첫 번째 조건이 교장의 공부 조건이 뭐였었냐면 인원을 행정적 업무를 처리하는 교장이 다 써있더라고요. 그리고 아이들 생활 지도를 직접 담당하는 교장실에서 자선사실을 활용해서 이렇게 써있어서 경쟁자가 없더라고요. 저는 너무 좋다고 지원했거든요. 제 차하고 딱 맞았어요. 저는 그냥 자폴더 역할을 교장이 해야 된다 하는데 그래서 물어봤더니 인원이 엄청 많대요. 그게 왜냐하면 선생님이 추구하는 교육 철학과 학부모들은 성적 지향이 어떤 주로 안 맞기 때문에 인원이 많은 거죠. 근데 이제 이렇게 되면 인원도 저는 반드시 저희가 요구하는 거냐 대의원회를 통해 했습니다. 개별적인 것이 아니면 대의원회가 왜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학부모들 1000명이 넘는 학부모들 의견이 다 같이 있는데 이걸 다 개인적인 인원으로 받아들이면 선생님들 어떤 일을 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쏘고 해가 넘기면 학부모에서 그것을 해결해서 이것을 반드시 정책에 반영해야 된다고 한다면 그것을 제안을 하고요. 그럼 이 제안이 학생에게 직접 미치는 것이라면 학생에게 부르고 아니면 교사에서만 결정한다면 교사 대표와 학부모 대표가 모여서 이것이 과연 정책으로 시작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은지를 이런 방식으로 해야 되는데 그래서 저는 이제 가면 된다고 하면 제가 교장이 된다고 하면 저는 그런 방식으로 해서 개별적인 민원들을 다 저로 참고를 단위화하고 그리고 가능하면 학부모회를 통해서 대의원을 통해서 하려고 하는데 저는 현재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실천 현장을 이제 같이 어떤 철학을 가지고 생활 교육이라든가 특히 이제 저희들 저걸 했던 이유는 뭐냐 요즘에 학부모님들은 아까 저 무식하다는 얘기했는데 학부모님들 아이들을 너무 이렇게 컨트롤을 하려고 해요. 아이들 중학생들 처음에 자기도 주체로 살고 싶은 게 있거든요. 근데 아직도 어리다고 생각하는지 어딘지 다 간섭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협약을 했던 핵심적인 이유로 아이들을 바꾸더라. 스스로 자기 관리 역량을 갖고 스스로 컨트롤할 수 있는 기회를 달라. 우리도 학생들 실수하지만 스스로 해볼 수 있는 기회를 잠깐 거기서 느끼고 배울 수 있게 해달라. 그래서 저희는 실천 협약을 해보자. 그래가지고 협약을 해서 학부모가 반드시 지켜야 될 것, 교사가 지켜야 될 것, 그래서 학부모가 반드시 지켜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자율성을 보장하라는 게 학생을 너무 강요하지 말고 이렇게 그랬는데 다행스럽고요. 그 다음에 이제 참여활동 이런 것들이 공개 수업 하는 거고요. 다 하는 거죠. 그리고 상담활동 수시로 하는 거고 1년에 이제 2번씩 상담주간을 가서 학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혁신학교를 어떻게 잘 운영하고 있는지 컨퍼런스 하고 그리고 이제 체육대회 때 같이 합니다. 저희는 소규모학교라 체육대회도 같이 하고 축제도 같이 하고 부모님들 이제 그 마을 축제도 같이 하고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교육과정 협의회라든가 그 다음에 배토론회도 역시 같이 합니다. 저희들은 월드 카페라고 하거든요. 그 주제를 주고 교사, 학생, 학부모가 다 모여서 한 6팀 정도 하면 10명씩 모여가지고 돌아가면서 모든 의견이 다 나오고 하고 그것을 공도로 발표하고 이 중에서 내년에 반드시 시행해야 될 것, 그래서 이제 시행하는 이런 방식으로 합니다. 그래서 배토론회도 학부모가 중요하게 참여하고 가야 되고요. 또 문학기행하는 것은 친목을 도모하기 위한 행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카데미는 이건 학부모님들이 선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프로그램하고 대학 입시에 대해서 자녀들의 어떤 대학 입시를 정확히 좀 알고 싶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했고요. 저희들이 하는 원래는 이걸 안 하려고 했던 건데 학부모님들이 요구해서 그리고 이거는 이제 학부모님들 동아리. 그래서 저희는 솔직히 한 60여 명 정도밖에 안 되지만 상당히 참여율이 높은 편이죠. 비율로 따지면. 그래서 동아리 활동도 하고요. 그리고 아까 얘기한 밴드 동아리도 별도로 만들어서 축제도 참여하고 그리고 이건 공모 사업입니다. 학부모에서 자체적으로 시에 공모를 해서 그림책 만들기 이것도 학생들하고 교사들하고 같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학생들이 글을 쓰면 그거에 대해서 학부모님들이 그림으로 만들어주는 그래서 책자로 만들어내는 교사하고 학생, 학부모와 같이 했던 방식입니다. 이런 방식으로 해서 저희는 이제 소규모지만 가능하면 같이 친목도 도모하고 또 이것을 바탕으로 해서 같이 한번 교육에 대해서 고민도 해보고 그리고 그것을 같이 정책에 반영하는 방식 이렇게 최대한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약간의 갈등은 있습니다. 아무래도 교사들 입장에서 본다면 학부모가 너무 깊숙이 들어오면 교사의 영역이 그만큼 침해를 받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교사들 입장을 싫어하는 편이죠.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런 것들을 중재해서 같이 앞으로는 미래는 같이 교육을 해나가야 된다. 그러나 역시 저는 중심은 역시 교사해야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주로 아이들의 교육하는 활동은 교사가 하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가장 핵심은 교사의 자발성과 동료성에다가 교육의 가장 큰 핵심을 두고요. 여기에 이제 교사뿐만 아니라 학부모와 학생들이 이제 참여하는 방식 이런 방식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어쨌든 앞으로 미래에는 계속해서 이 세 주체가 공동한 자격으로 학교 교육을 이끌어가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한보석 교장 선생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네, 박태환 대표의 공격에 어떻게 수비를 할까 했는데 완전히 자랑의 시간이었습니다. 학교 자치, 학부모 참여 이렇게 하면 된다.
라는 주제 발표처럼 잘 해주셨고요. 이러한 것들이 교장 선생님의 개인의 역량, 열정, 의지, 여기에 의존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의 시간이 있는 거고요. 이것을 어떻게 제도적으로 마련해서 뒷받침을 잘 해서 경기도 내 모든 학교들의 발전과 학부모 참여를 확대할 것인가, 이것을 계속 토론을 이어가겠고요.